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25년 하반기 코레일 네트워크스 채용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채용 인원은 아쉽게도 상반기보다 조금 줄긴 했는데요. 인턴을 또 9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허들이 조금 낮은 전형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레일이나 도시철도 등 철도 기관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좋은 기회이니까 꼭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필승 NCS는 23년부터 코레일 네트워크스 단독으로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을 진행해 오면서 실제 기출 문제들을 기반으로 매년 합격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이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설에 앞서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회사는 여러분들이 이거 지원해야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취업 허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레일 필기에 철도법 열문항이 출제되기 시작했고요. 서울교통공사는 인성검사 부적격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필기 합격하더라도 인성검사에서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면접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NCS만 보는 기간이 거의 남지 않았고요. 우리 지금 코레일 네트워크스나 서울교통공사 쪽 자회사는 GTX랑 9호선 운영 부문 요 정도 남아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전공이 거의 필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유관 경력을 쌓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게 철도 자회사다 이 말입니다. 경험을 쌓고 자소서 면접에서 차별화되게끔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우리 자회사 출신 분들이 정규직 면접에 오셨을 때 파워가 다릅니다. 거의 다 합격하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리 철도 자회사, 코레일 네트워크스, 도시철도 ENG, GTX 이런 데들까지 다 지원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철도 영무직을 희망한다면 코레일 네트워크스 영업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맞고, 승무직은 도시철도 ENG 철도 운전직 같은데 기술직도 도시철도 ENG 기술직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GTX도 해당이 됩니다. 9호선 운영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서류, 필기, 면접 이렇게 진행되는 능력 중심 채용, NCS 기반의 채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번 경험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철도기관이 지방 공기업들 위주로 뜨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를 지원 안 했다, 혹시나 했더라도 오히려 했으면 이거를 돌려막기 해서 지원하기가 더 수월하겠죠. 이런 시즌에는 무조건 지원을 하시는 걸 적극 권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컨설팅 사례를 보면 코레일 네트워크스 질서지킴이 분이 코레일 인턴이랑 토목 장비직으로 합격을 하셨고요. 광역철도 분이 코레일 영무, 서울교통 3으로 들어가셨고, 도시철도 ENG 분들 이렇게 들어가셨고요. GTX도 이번에 또 코레일 사무 영업으로 입사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철도 자회사 경력이 정규직 취업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여기로 꼭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과감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과를 보시면은 코레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광역철도 7명, 기동 2, 질서지킴이 4 이렇게 총 11분이 가셨고 정규직으로 대부분 가셨습니다. 그 다음 코레일 로지스 1명, 테크 1분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 GTX도 이렇게 경력직 신입직, 도시철도 ENG도 요만큼. 이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정규직 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셨단 말이죠. 9호선 운영 부문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물론 9호선 운영 부문은 자회사 개념은 아니고 사내회사라고 하지만 어쨌든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철도 관련 기관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경력도 쌓고 연차도 쌓고 나중에 이거 다 경력 인정이 되거든요. 정규직으로 갈 때. 그렇게 전반적으로 우리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링크 달아놓은 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채용 6개가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접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무기계약직, 광역철도로 지원을 할 건데 여기 들어가서 지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요 공고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맨 아래 보시면은 지원서 작성을 눌렀을 때 일반적으로 뜨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메일 인증이나 여기까지 작성까지 시작을 하시면 지원서를 삭제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 지원하실 때부터 여기 리스트에서 내가 어느 곳으로 지원할지 잘 골라가지고 해주실 필요가 있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 채용 공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2명 채용을 합니다. 정규직, 무기직 총 40명이고요. 기간제, 체험형, 인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보시면은 일반직 1근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9 to 6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명 전산 개발 하실 분들이 이제 1명,
그다음에 장애인 공개 경쟁, 제한 경쟁에서 무기계약직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도 광역철도를 특히 많이 넣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광역기동, 간이역, 여객, 매표 이렇게가 영무직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철도 사무직, 영무직 희망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여기를 지원을 하시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각 전형별로 차이가, 권역별로 차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모집 분야 근무지 및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계약기간 맨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거 눌러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직 수도권 1근은 용산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고, 수도권 2랑 수도권 4, 2, 4의 차이는 근무, 소속역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도 대구는 북삼역, 특수 1구는 본부에서 근무를 하는 거고요. 광역기동분들은. 그 다음에 간이역, 매표, 주차직도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6큐 기간제 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26년 9월, 5월, 27년 3월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계약 기간은 굉장히 넉넉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25년 7월이니까 이 정도 계약 기간이면은 계약 끝났을 때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원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요. 모집 분야별 지원 자격을 보시면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OA 작업, 즉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무직 같은 경우에는 교대 근무가 가장 큰 핵심이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근무제가 다 다르죠.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되겠고요. 체험형 인턴은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조건 및 수행 업무 잠깐 멈춰서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철도 기관의 정규직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경력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요. 똑같은 일을 미리 경험을 해보고 경력 인정도 받고 돈도 벌면서 좀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채용시험의 가산점이라고 나와 있고요. 서류 필기 면접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침 4를 보시면은 어떤 게 가산 자격증, 점수를 주는 자격증인지 나와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보시고 있는 거 그냥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다 쓰세요. 마찬가지로 맨 밑으로 내려가서 이 자격사항을 보시면 공통분야, 산업기사 기준 2%, 그러니까 퍼센티지 얼마 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커말 1, 2급도 차이가 있고요. 워드 프로세서는 기능사로 취급을 해주고 모스 있으신 분들도 많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한국사 1, 2급, 3급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21일부터 28일 월요일이죠. 이렇게 접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사지원서 자소서 쓰셔서 내시면 됩니다.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면접 전형할 때 제출하면 되니까요. 일단 서류 작성할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채용 전형 보시면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필기 전형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광역철도는 직무능력, 즉 경영학 전공시험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전공시험을 보죠. 나머지는 쭉 안 보고요. 필기 전형 자체가 없는 데는 광역기동 주차직 인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기동 주차직 인턴은 입사지원서 서류로 평가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 전형으로 바로 넘어가는 형태이고요. 자, 그럼 서류 전형은 어떻게 되냐? 전 분야가 이제 대상이다. 봤죠? 일반직은 20배수고 나머지는 10배수로 진행을 하고 이 필기 시험을 안 보는 3개의 전형 분야는 5배수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작게 나와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확대를 좀 해보면 지원자가 합격 배수 이내인 경우 적격자 전원 합격인데 이럴 일은 없고요. 초과한 경우에는 우대사항 가점에 따른 계량평가를 시행한다. 즉 아까 말한 그 퍼센티지 있죠? 그 퍼센티지를 가지고 한다는 거고요. 이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기는 이제 10배수, 20배수, 5배수보다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필기든 면접이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자소서가 적격, 부적격으로 심사가 된다. 요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블라인드 위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블라인드 위배로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블라인드 대해서는 조금 뒤에다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성 검사는 그냥 내 인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솔직하게만 평가하시면 되는 거고 자, 필기 전형이 중요하죠. 과목별로 25문항이 나옵니다.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NCS만 25개 나오고 끝나고요. 일반직은 여기에 전공까지 추가돼가지고 이렇게 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NCS 영역입니다. 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해결, 정보 조직이해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수리나 자원관리 숫자 나오는 거 많이 어려워들 하시죠?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조금은 필기 공부하실 때 수월하실 거고요. 내가 수리나 자원관리 쪽, 이 계산하는 쪽이 약점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더욱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NCS 필기 공부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첫째로 서울교통공사 필기 특강이 저희가 오픈이 돼 있습니다. NCS 10개 영역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일단은 요구 과목에 해당되는 것만 미리 먼저 공부를 하시고, 시험 끝나고 어차피 하반기 철도 준비하실 거잖아요. 필기 특강으로 이어서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딱 코레일 네트워크스만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재생 목록, 유튜브 재생 목록에 코레일 샘플 문항 풀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력이 되시면 민간 경력자 채용 피셋 상황 판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공부하면 의사소통이랑 문제 해결이 커버가 되거든요. 나머지 영역은 시중에 모듈형 문제집 사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대인관계 정보 조직에는 시중에 모듈형 문제집 좀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전형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대다 면접이고요. 굉장히 일반적인 NCS 기반의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나중에 저희 면접 특강 설명할 때 별도의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빨리 접수하시고 필기 공부하시기 적극 권하는 바입니다. 8월 5일에 발표가 나는데 9일에 바로 필기 시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필기 결과 발표가 14일에 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면접 전형에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 2, 3일 만에 시험을 봤거든요, 면접을. 근데 이번에는 면접이 이렇게 일주일가량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 특강을 좀 크게 열 예정입니다. 크게 열어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나중에 필기 보시고 저희 영상 올라가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서류랑 필기가 큰 관문이니까 요거부터 잘 넘어봅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임용도 굉장히 빨리 바로 9월에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선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례. 요거는 코레일 네트워크스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세히 봅시다.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내 교육사항 경험사항 내용 중 학교명을 쓰면 안 된다. 예시, 한국대학교 땡땡과 한국대학교 총학생자 이렇게 학교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출신 학교, 지도, 교수, 학교 위치, 특징물, 상징물,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 독수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쓰지 말라는 거고요. 출신 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 고향 같은 거 쓰지 말라는 거고요. 군 복무 경험, 출산, 여성 과학자, 뭐 장녀, 장남, 누나, 여고 시절 등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빼라,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군대 경험은 써도 됩니다만 병사, 의무 복무, 사회 복무 요원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예, 군에서 무슨 특기로 근무할 당시 이런 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특기는 부사관도 되고 장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별 유추하기 어렵단 말이죠. 정말 내가 군대 얘기를 쓰고 싶은데 이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공기관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이 쓰지 마시고 가족관계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입사지원서 이게 수상실적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쓸 때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빼고 그냥 내가 무슨 어떤 공모전에서 뭐 마케팅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러면 내가 특정은 안 되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 그거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 SK에서 주관한 23년도 마케팅 어쩌고 해서 이러면 특정이 될 수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라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경력사항 쓸 때 직장명이랑 직위 쓸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서 회사 이름 쓰셔도 되고요. 면접 전형 증빙 서류에도 당연히 진위 여부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쓰셔도 된다. 간단히 생각하면 경력사항에 쓰는 것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회사명이나 이런 것도 다 땡땡 기관, 뭐 철도 기관 이런 식으로 회사명을 쓰시면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력 경험 사항, 그 다음에 학교 교육, 직업 교육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좀 눌러보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큰 틀에서 제가 쓰시기에 편하게 이런 식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경험사항, 경력사항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경험사항 뭐 교내학생회 회장단, 활동 업무는 뭐 내 주 고객인 학생 수요에 맞는 행사 기획 및 운영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가 했던 것들을 직무기술서와 연관시켜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채용공고 첨부
파일에 보면 직무기술서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내용들과 유사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력은 철도기관이라고 쓰셔도 되고, 우리 코레일 네트워크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철도공사로 쓰셔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회사 이름 그대로 갖다가 쓰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사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참고해서 작성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전에 들었던 과목들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포털 오랜만에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사항이 있는 우리 직무랑 관련된 과목들을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뤘던 것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취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의도는 성취 경험을 물어보고 목표 설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성과 창출 역량, 노력의 과정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뤘다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역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협업, 책임감, 끈기 이런 것들 위주로 강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만족을 준 경험, 프로젝트 1등 경험, A+, 아르바이트 하면서 매출을 올린 경험이라든가 이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긴 한데 조직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정 없다고 한다면 비만해서 탈출한 거, 다이어트한 경험 이런 거를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소재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뤄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이 스타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잡으면 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 목표는 뭐였고요? 실행, 우리 행동은 어떻게 했고 그래서 결과는 뭐였다 이렇게 써주면 간단하겠죠. 크게 이렇게 4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살을 좀 더 덧붙이는 형식으로 쓰면 500자가 뚝딱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나 과제가 있었는지, 목표는 뭐였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노력의 결과, 이 성취 말하는 거죠. 성취와 교훈은 뭐였는지, 분량상 부족하면 교훈은 빼셔도 괜찮습니다. 요 순서대로 써주면 된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구체적 행동 중심으로 여기를 잘 써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교 축제 봉사단 단장으로서 업무가 많아졌어요. 기존 방식을 개편해서 성과를 냈다라는 겁니다. 축제가 길어지고 이렇게 빡세게 바뀌어서 3일 70명에 맞춘 방식은 실정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지, 성과는 어땠는지 나오겠죠? 어떻게 바꿨어? 세부나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무전기 도입해서 소통 시간을 최소화했고요. 1일 8시간을 근무해야 됐기 때문에 수업해서 교대 근무를 편성했다. 예를 들어서 남성 위주로 순찰 통제해서 사고를 예방했다. 여자들은 이제 물품 정리 업무를 배분했다. 그 결과 성취, 역대 최고의 봉사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포부 간단하게 작성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포부는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은 딱딱딱 구조에 맞게 잘 썼죠.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2개 예시도 공모전 참여해서 성과 낸 거, 업무적으로 성과 낸 거 2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얘네도 저희 블로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2번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속과 원칙을 지켜서 신뢰를 형성했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를 형성했다라고 하면 타인이랑 신뢰 형성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신뢰를 형성했다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칙 준수, 정직성, 성실성,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태도, 이 직업 윤리를 보고자 함이고 신뢰관계 형성하고 유지하는 이 대인관계 역량도 보는 거, 책임감과 끈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를 보고자 출제가 된 문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타인, 등장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런 소재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반드시 어려운 상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켰다가 아니라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라는 서사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근무 중 어려운 상황, 과도한 업무나 고객 불만에서도 약속을 지켰다라거나 그래서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데 폭우 상황, 사고에서도 모모한 방식으로 시간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 실제로 저희 예전에 그 질서지킴이 합격하신 분의 자소서 소재였습니다. 당시에. 관행상 다른 방식으로 하던 걸 개선한 경우,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는 잘 안 지켰는데 이거를 지키는 쪽으로 개선했다라는 것도 괜찮고, 갈등이나 문제 발생 시에도 맡은 역할을 끝까지 수행해서 신뢰를 받은 사례라든가, 장기적인 목표 달성 과정에서 유혹이나 포기를 극복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스타 비슷한 스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리가 목표였죠. 근데 지금은 갈등이나 어려움을 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약속이나 원칙을 세웠는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고요.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잠깐 구체적으로 써주고, 원칙 준수한 거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약속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는 신뢰 형성과 유지로 마무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실제 우리 합격자분, 지금은 코레일에 영업직으로 가 계신데요. 그분의 자소서를 가져왔습니다. 대학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학년 부장으로서 방송을 공정하게 진행해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두 가지씩 정말 잘 썼죠. 뭐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신뢰를 얻었는지, 공정하게 진행해서 신뢰를 얻었다. 액션과 결과까지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려움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 본문에서 나올 겁니다, 이제. 당시 방송국에서 주기적으로 참여 퀴즈 방송을 진행했고요. 상품을 제공했는데, 일부 팀원들은 관행적으로 지인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이거 줄라 그랬나봐. 그래서 모두를 위한 방송인데, 관행은 옳지 않다고 느껴서 원칙대로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떻게 노력했을까요? 우선 하면서 나오는 거죠. 내가 할 때는 원칙대로 했고요. 회의 때마다 다른 팀원들 또한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반응이 좋지 않았죠. 위기 나왔네요. 어려움과 위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했다. 객관적인 걸로 설득을 했다는 것이고요. 언론은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한다는 우리의 책임감을 강조하자 모두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액션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결말, 리절트, 신뢰를 회복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청취자 게시판에 긍정적인 반응, 방송국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높아져서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다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 자기소개서 정말 잘 썼거든요. 이번 문항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항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쓴 자기소개서였습니다.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례에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제한된 자원. 자원이라 하면 인력, 시간, 비용이죠. 에도 불구하고 협상에서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냈던 경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썼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협상할 일도 없고요. 자원이 부족할 일이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짜내야 됩니다. 면접에서 이런 질문 받으면 머리가 띵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잘 써 놓으셔야 되겠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융통성 있게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해서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왜 됐는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소재에서 뭘 써야 될지가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 이 틀을 꼭 지켜주세요. 어떤 자원이 제한되어 있었고 협상 어떻게 했고 그 다음 성과가 어떻게 달성이 됐는지 이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구체적 수치나 상황을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다. 조율, 협의, 설득 과정을 설수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성과가 또 나와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소재 예시를 보면요. 인력, 시간, 예산 이런 게 부족할 수가 있겠죠. 업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문제가 발생해 타 부서와 협력으로 극복했다. 이것저것 하자는 동료를 설득해 하나만 집중하기로 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업무 추진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행했다. 이런 플로우가 가능하겠습니다. 작성 예시 두 가지를 좀 가져와 봤고요.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부서와 협상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서 개선했다라고 합니다. 아파서 인원 공배에 문제가 생겼고요. 유관부서의 협력을 받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협상했을까? 바로 뒤에 부서 조장과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적재 쪽에서 병목이 발생하며 뒤에 부서 동안 업무 지장이 있지 않냐 라면서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요. 그에 대한 대가로 적재팀 휴식시간, 적재 업무 종료 후에 우리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지원해주겠다. 이번에 니네가 도와주면 다음에 우리가 계속 또 도와줄게. 이런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부서 간 협력을 추구한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답변이겠죠. 적극 공조함으로써 공백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진행됐다. 적시 이루어져서 고객님의 만족도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공동 개최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e스포츠 대회를 했는데 예산이 모자랐어요. 예산 부족만 해결되면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 개최를 통해서 비용을 양분하는 방법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협상 과정 나옵니다. 제안서를 작성해서 축제 담당자 찾아가서 설득했고요. 타 학교에게도 2학기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실을 바탕으로 설득했고 홍보 방안,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모색해서 협의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스폰서 계약도 할 수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득이 될 만했죠. 그리고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공조 끝에 대회는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었고 연합대회였음에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결말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4번입니다. 지원한 직무랑 관련해서 수행해온 노력과 해당 직무에서 본인의 발전 방향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역량을 어떤 과정을 통해 쌓아왔냐
라는 것과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계발 능력, 직무 이해도,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간단한 문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쓰려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내 직무랑 관련된 얘기들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직무를 준비하게 됐는지, 어떤 계기와 관심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써주시고요. 단순히 영무원이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이 이제 민원응대 중심이겠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생긴 계기, 잘 맞는다고 느낀 계기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 노력을 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중심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OA 프로그램 자격증을 취득했다, 컴활 이런 거 정보 능력으로 연관 지을 수가 있고, 민원응대 인턴 경험, 그거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보고서 작성 실습, 조직이해 능력이랑 문서 작성 능력으로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성장 계획 있잖아요. 이렇게 일하고 이런 역량을 방식으로 키워가겠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방향성 써주면 되고요. 단계별 계획이나 역량별로 성장 계획을 써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중구난방으로 쓰지 마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역량은 만족스러운 이용 경험을 위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능력과 필요 비품의 소모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능력이다. 두 가지 역량을 준비를 했고요. 첫째,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전화, 내방 고객의 말씀을 경청해서 요청사항을 면밀히 파악했고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을 드렸다. 둘째로, 비품 준비를 담당해 재고를 직접 관리하고 필요 물품을 엑셀로 정리해서 적시에 발주 도달했습니다. 이게 원래 NCS로 따지면 총무 역량에 해당이 되거든요. 총무 쪽. 총무에 해당이 되는 얘기와 그다음에 엑셀로 이제 OA 능력도 어필을 했습니다. 사무기기 조작 능력이죠. 프로그램 활용 능력 이런 걸 어필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입사 후에는 하면서 얘기합니다. 먼저 직무에 대해 빠르고 완벽하게 적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철저히 학습하고요.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수첩에 기록해 수시로 복습해서 제 걸로 만들겠다. 4차 기술 도입해서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 내용 학습, 현장에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직무에서 원하는 니즈, 역량, 필요한 역량이 뭔지 써주시고요. 내가 그 역량 기르기 위해 했던 노력들,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쓰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건지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풀이 마쳤고요. 첨삭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위 풀이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소서 자체가 면접의 평가 요소로 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문항들이 딱 면접에서 물어보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첨삭은 이루다 코치님이 중심으로 진행을 해 주실 예정이고요. 맨 아래에 이루다 코치님의 오픈 채팅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 채팅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 안내를 좀 해드리면, 위에서 보셨죠? 저희는 구조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야 잘 읽히거든요. 이해하기도 쉽고. 때문에 그런 구조화 기반의 자기소개서로 우리가 바꿔드릴 수 있고요. 첨삭을 그런 방향으로 해드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 NCS 기반 채용평가 기준에 이게 소재가 내용이 맞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딱 보면 알기 때문에 그거를 또 보고 평가해가지고 그에 맞게 수정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대필은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필이란 흔히 말하는 노베이스 작성이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으니까 알아서 써주세요 하고 보내는 걸 우리가 대필이라고 해요. 대신 써주는 거. 근데 대필은 지양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분량에 맞춰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이게 평가 기준과 항목에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좀 더 이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보고 피드백 해드리고 문장도 직접 바꿔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문항별 첨삭 1회 진행을 바로 하고요. 근데 뭐 원샷 원킬로 끝냅니다.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 자소서 받은 다음에 물어보고요. 그거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빙의해서 저희가 해서 한 방에 끝날 예정입니다. 근데 혹시나 우리가 이제 첨삭을 다 진행을 해드렸는데 퀄리티는 마음에 드실 거고요. 다만 이제 내가 A라는 소재를 쓰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B가 더 좋은 것 같아. 첨삭이 끝이 난 경우에 그럴 때에 한해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공수가 들어갔는데 새로운 공수가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붙는 거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추가 비용 내신 분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할 때 한 번에 서로 꼼꼼하게 써서 보내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질문하면서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전체 187,000원에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하고요.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분 첫 월급 자체가 거의 200만 원 전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 소요 기간은 3일인데 가급적 빨리빨리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래 내리시면은 우리 이루다 코치님 오픈 채팅이 있으니까 여기로 클릭해가지고 첨삭 받고 싶다고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 참고해서 자소서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필요하면 첨삭 연락 주시고요. 면접 특강 진행합니다. 저희만큼 코레일 네트워크스 면접 잘 알고 잘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시작으로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